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900선 밑으로 고꾸라진 우리 증시. 사실 이제 증권사들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긍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월요일 시장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그래도 탄력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약한 시장의 체력을 보는 듯합니다. 그나마 오후장 가면서 코스닥이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시장을 일부 잡아주고 있지만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섹터 역시 약하고 2차 전지 관련주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조선과 건설 섹터가 시장을 하방에서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트럼프 효과가 만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 이데일리 스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종목 전략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오후 1시 시황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4거래일 만에 나타나는 거라서 큰 폭의 반등세는 아닙니다. 현재 그래도 눈치 보기 정도라고 표현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도 2,855선에서 역시나 2,9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약간 좀 아쉬운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섹터랑 운수 장비는 사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반도체 섹터를 팔고 있는 흐름들이 대조적입니다. 외국인 2,7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1,907억 원 순매수하네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는 10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방어하고 있어서 상승 반전을 노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각각 533억 원 순매수, 그리고 기관에서는 232억 원 매도 흐름 나타나네요.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효과 얘기를 했는데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으로 최근 나오고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딱 2년 전이 생각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면서 방산주가 확 뜬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4월 좀 주춤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기술주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이런 부분이 약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흐름들이 있었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탄력적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지금 전문가들은 아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수출 호조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주가가 들썩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요.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이 약 200달러를 웃돌 전망인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1년 사이 한 48%가 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수출 관련해서는 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K방산주 신드롬은 지속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렸지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산주의 흐름도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재선 당시 그 집권 당시 트럼프가 그 유럽 지역 나토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곧 이들도 방위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 각국의 방위 예산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 조약 체결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군사, 경제 쪽에서 협력을 하자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있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그리고 뭐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군사적 협력을 좀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져서 한국 방산업체는 오히려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시장에 좀 짙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범용 무기, K9 자주포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에서 좀 말씀드리면 전차와 군용기 같은 부분도 좀 계약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수출, 이거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점으로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방산주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을 탑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섹터 이데일 스핀에서도 잡히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조금 더 살펴드릴게요.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전력 관련주,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국내 전력 기자재 3사 오늘 흐름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에 대한 인프라, 이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 발전, 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2차 전지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력망이 엄청나게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을 또 대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흐름 함께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전력 기자재 3사가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현대 일렉트릭 있고, 그리고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이렇게 3개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 그리고 유럽 쪽으로 좀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황기의 호실 쪽도 전망을 낸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주단에서도 긍정적인데, 그 수주 잔고가 이거는 이제 1분기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면서 1년 사이에 60% 증가하는 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은 공장 생산 능력을 안과 밖에서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해서 전압형 HVDC 기술 국산화에 나섰는데, 먼 거리 대용량 송전에 가능하다. 에너지 전력은 당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배전 시장의 점유율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 맞춤형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관련주니까 잘 살피시고, 2분기는 수출 모멘텀 때문에 호황, 업황은 호황이고 또 호실적도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내 전력 기자재 3사의 흐름도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권사입니다.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약 1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투자가 증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 거래가 증가하니까, 왜 우리가 브로커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먹고 생활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위탁 매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잡히기 때문에 5대 증권사의 이익을 불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업 금융 관련 평가 손실도 축소가 되고 일회성 비용도 줄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써있다시피 차익 결제 거래나 부동산 PF 충당금이 일회성 비용인데 그런 부분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은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증권주에 대해서 하반기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 증권주는 그
밸류업 수혜주로 또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벤트를 확실히 받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주에서 호실적이라면 그게 배당으로도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분기 순이익 약 1조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밸류업 의지를 갖고 있는 이벤트 안에서 증권주의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3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자, 실적 시즌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주 스타트가 될 거고, 그리고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의 실적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세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냐,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이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적 시즌에 대한 시그널 저희가 바로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종목 발굴도 함께 아울러 해드리겠습니다. 마켓 스핀 바로 이어갑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켓 스핀이고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반등세 할 만한 반등세는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난 주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짙게 깔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오후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시장 모두 다 미 증시의 이 상승 마감으로 인해 가지고 강세 출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는 갭 상승의 연봉,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의 양봉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자, 차트로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장에는 시작과 동시에 이 거래소의 대표적인 종목들, 이 지수 상승에 이끄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세 출발로 인해 가지고 자, 코스피는 5일선 상단 자 2,86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외국인들의 이 현물 매도로 인해 가지고 자, 오후장까지 지금 현재 안정을 좀 찾았지만은 오늘 자, 마이너스 0.13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반대로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외국인들의 이 투심, 다시 말해서 저번 주 금요일장도 개파락이 양봉,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의 530억 매수가 현재 들어옴으로써 21선에 안착하는 캔들이 오히려 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뭐 시장을 보시면 분들은 대부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러셀 2000이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대형주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로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오늘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트럼프 관련돼 있는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 업종분들의 오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잠깐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개파락 양봉에 외국인들은 현물로 약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과 함께 SK하이닉스는 약간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한 이 2차 전지 쪽은 이 트럼프의 악재 소식과 함께 트럼프의 좀 이제 반대되는 이 쪽이죠. 좀 악재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는 약세, 그리고 자동차 약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장중에는 2%대까지 밀리다가 그래도 밑에 꼬리를 달고 있고, 자, 반대로 이 외국인의 투심은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테오젠과 HLB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첫 잔날입니다. 예,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될지 잠시 후에 이 테마 전체적인 보면서 종목 하나하나 둘씩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데일리 스핀에 고스란히 잡힌 이 영역을 보면 실적 테마에서는 1등 방산, 2등 K전력, 그리고 장기 테마는 1등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단기 테마 1등 STO, 2등 블록체인, 그리고 업종상의 건설 조선.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테마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금리 인하 섹터 딱 이렇게밖에 안 잡히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떤 걸 먼저 좀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증시 전광판을 지금 보시던 것처럼 지금 말 그대로 이 트럼프 관련돼 있는 관련주 그리고 관련 섹터 앞으로의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침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조선 오늘 상위에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이 잡혔다가 좀 밑으로 내려갔지만 조선 종목들에게 먼저 후한 점수를 좀 먼저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움직이는 대부분은 단기성 테마의 종목들이 꽤 많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국방부 장관으로 크리스토 밀러의 이 지금 제일 유력하죠. 자, 그분은 얼마 전에 이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모 12척 중에서 최소 10척까지는 운행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좀 이 정상적인 운행은 가능한데 전쟁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급속, 급감 뭐 여러 가지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좀 약하다. 다시 말해서 MRO도 약하고 근조 여러 가지의 이 주지 보수 전체적으로 지금 해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만약에 대한민국의 조선 업종에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큰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첫 번째로 STX 중공업을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조금 전에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자, 현대그룹의 이 기대 편입에 기대감이 있지만 조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났죠.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 나다 보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은 약간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가 기준에서 21선만 살아 있다면 내일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추세 우상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왔고 앞으로의 이 수익성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에 후한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STX 중공업은 오늘 음봉이 나고 양 매도가 나고 있지만 내일부터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제는 하나 오션을 이제 또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자, 이 하나오션은 자, 이 말 그대로 미 선박 근조 시장을 진출하고 추가 M&A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MRO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이 근조 실증 능력이 제로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는 자, 미국에 먼저 진출해서 이 기반을 닦아놓고 지금 수주 기대감까지 앞서서 나오고 있는 하나오션이 특히나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자, 우상향 패턴에 이 잠깐 밀려나 있지만 자, 21선의 이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저가 매수가 이 HD 한국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보다도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하나오션이 자, 오늘 두 번째로 조선에 꼭 봐야 되는 종목 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긍정적이네요. 이제 때가 왔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오션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STX 중공업은 추세 우상향 가능 네. 이렇게 또 차트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살펴볼
살펴볼 오후장 핫할 테마는 뭔가요? 드디어 네. 이제는 금리 인하의 이 시그널이 시작되었었죠. 이제 나침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건설주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건설주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오늘 강한 수급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의 매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랜 동안 이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GS건설은 좀 안 좋은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금단 신도시에 자, 순살 아파트 뭐 오명을 딛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있어 가지고 해외 이제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이어의 동남아, 유럽 해외 수주 확대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뻗어가는 GS건설의 이 영업이익이 앞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외국계 기관 모두 다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박스권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종가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접근해도 이제 무관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전 하면 현실적으로 현대건설 빼놓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원전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테마성의 이 성격을 많이 띠다 보니까 단기적 트레이딩, 단기적 급등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좀 관심이 있었지.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좀 소외받았다. 그리고 아예 관심 밖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3년 차트를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년 우하향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이제 이 체코 원전을 만약에 수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건설 부분에서는 현대건설이 단연 이제 이 준비를 이제 이 수주를 받고 수익성 개선에 이제 앞장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과 해외 사업 등 다양한 모멘텀을 들고 있는 현대건설은 지금 현재 자리는 이제는 이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분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건설이 그동안 이 주주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리비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그리고 해외 사업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재차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 길목에 왔는지 좀 따져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자, 예. 그래도 지금은 제일 중심에 있는 테마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테마를 봐야 네, 되나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제일 먼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휴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아침 일찍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강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단기 자, 테마에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이 테마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SG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 은근슬쩍 우리는 캔들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점에서의 양봉이 지금 현재 5개, 6개가 저점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꼭 트럼프 피살이 오히려 더 이 트리거를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우상향 패턴이 나올 찰나에 오히려 더 명분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늘 상승률이 가속화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29%인데 오늘 상한가 마감까지도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특히나 이 아스콘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지역의 아스콘 점유율 1위다 보니까 건설 관련돼 있는 이슈도 같이 묻혀 있다 보니까 양수 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지 말고요. 내일 음봉 공략 밑에 꼬리가 잡혔을 때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예전에 우크라이나의 우리나라에 이 방문했을 때 여러 이 장차관급들의 이 HD 현대건설 기계의 본사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 탐방을 좀 하고 관련된 기계도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시연도 좀 해봤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건설 관련 이 테마를 묶여 있는데 특히나 그런 이슈를 묶여 있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이 급락을 막고 오늘 전고점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전고점에
원래 지금 59,000원짜리 한 자리만 만에 뛰어넘게 되면 이제는 박스권 다시 한 번 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뿐만 아니라 이틀, 3일 정도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추세 우상향의 패턴까지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 분할 매수의 의견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종가에 꼭 여러분들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게 단기 테마 지금 1등 섹터로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종목 SG와 현대건설기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후장 핫한 테마 3가지 만나봤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리 스핀에서 4종목을 선별을 해서 점수를 말씀드리고 각각의 종목 전략을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4종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데일리 핫스핀 수급 포착주 첫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수출 물량이 급증하는 삼양식품인데요. 이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K라면이 요새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죠. 모멘텀 챙겨볼게요. 차트 포착주는 LIG 넥스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 증권사의 방산주 탑픽으로도 거론됩니다. 추세 상승 요인 차트에서도 분석해드립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결제 전문 대행사입니다. 장중에 23%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주 대우건설입니다. 해외 수출 기대감과 단기 실적 부진 우려라는 엇갈리는 분석이 있기도 한데 거래량 실렸거든요. 이유를 함께 알아볼게요. 네, 수급포착주 삼양식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뜨거웠던 삼양식품, 최근 좀 열기를 가라앉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74점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 네. 네. 자, 역시 불닭볶음면의 힘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이 삼양식품을 꼭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차트 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좀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1일 날 세련봉을 맞고 나서의 이 하단에서 40일선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은 화장품에서는 실리콘2가 오전장에 수급이 들어오다가 밀렸습니다. 반대로 삼양식품은 밀리지 않고 지금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을 종가 기준을 돌파만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2차 두 번째 이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유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불닭 시리즈의 흥행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K라면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라면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100개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자, 해외 실적 고속 성장이 지금 현재 점쳐지고 있는데 이를 보게 되면 실적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잠깐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실적 잠깐 체크해 보면 2023년도에 1,475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3,03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성장하는 이런 고속 성장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 회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면 5%에서 10% 성장해도 고속 성장이라 그러는데 100% 영업이익이 100%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슈퍼 사이클이 좀 들어왔고 지금 현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인들이 지금 먹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불닭볶음면의 이 고속 성장에 있어 가지고는요. 지금 현재
해외 매출이 75% 차지하고 있고 특히 환율 수혜 전망까지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마진율까지 더 따라오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3,030억이 나왔지만은 지금 이 효과로는 지금 현재 한 3,3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골드크로스 21선에 머리 박혀 있지만은 내일 골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매수 급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첫 번째 수급 포착주 삼양식품을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의견 여전히 그렇네요. 삼양식품 다음번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중남미 시장 공략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 차트 포착주 가봐야 되는데 LRG 넥스원이에요.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방산주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장중에 맞습니다.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요즘에 정말 잘 나가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역시 네. 차트 점수가 78점이다 보니까요. 차트를 딱 보자마자 오늘 역시 오늘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이 상승이 또 예견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고점에 22만 원 매물을 먹고요.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현재 오늘 이 앞전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 출현에 그리고 5일선에 받쳐 있다가 대부분 이탈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우상향 패턴이었는데 오늘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전고점에 수급을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일은 갭상승이 나는 경우가 많겠죠. 갭상승에 돋지 아니면 징검다리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되는 아주 차트가 아름다운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첫 번째로 오늘 뭐 트럼프 영향도 있지만 이 LIG 넥슨이 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이 아름답다라는 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자, 유도 로켓 미국의 자, FCT 평가 통과를 통해 수출 기대감이 더욱더 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UAE 그리고 사우디, 이집트, 중동 3개국의 대규모 수주 예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수출 비중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는 예상 모멘텀까지 들고 있는 현 가운데 수주 잔고만 해도 지금 현재 19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산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 나라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기업과 나라의 이 거래다 보니까 비공식 거래도 꽤 많습니다. 오픈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19조 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둘 수 있는 이 방산의 대표적인 유도 이 관련 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나 2032년에 방어 미사일 분야의 세계 1위까지도 전망하는 현 종목으로 본다면 현재 우상향 패턴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가 기준으로는 고가 마감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세 번째 기준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보게 되면 오늘 LIG 넥슨은 종가에 매매할 기준에 모두 다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분할 매수 들어가는 첫 번째 날이 오늘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LIG 넥슨은 종가 기준으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라도 상승 여력이 있다면 또 다가가는 것도 답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상위 상승률 상위 종목 가봐야 되는데 갤럭시야 머니트리 이게 뭘까 싶어서 이데일리 스핀 검색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모바일 상품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이구나 이걸 네, 좀 맞습니다. 알게 됐는데 이렇게 직접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근데 의외로 차트 점수가 꽤 높더라고요. 이데일리 스핀 점수가 75.5. 매수 관점입니까? 예,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방송 이제 CG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회의할 때 있죠. 그때만 네. 해도 75점, 76점이었는데 지금 이 캡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네. 60일선이 지금 조금 전에 밀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너무 오랫동안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매물대를 많이 쌌다 보니까 오늘 이슈가 터지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은 자,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단 단기 차익 매도 다시 말해서 앞에 물려 있는 물량들이 한 차례 이제 손바뀜이 나다 보니까 밀렸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초가는 지키고 있는 현재 6,350원짜리는 지키고 있다 보니까 종합전수가 72점 나오고 있습니다. 3점 깎였네요. 네, 깎였는데 오히려 더 지금 음봉으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또 1점 깎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트가 지금 양봉으로 있냐, 음봉으로 있냐, 그리고 이평선이 정을 어디에서 받고 다시 뚫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차트 점수, 수급 점수가 틀려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 트레이딩 2대1 리스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관점을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의 머니터리가 어떤 회사냐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전 사업을 골고루 성장에 따른 호실적인 전망이 되는데 특히나 올 초에 이 어느 정도 이제 바람이 좀 불었었죠. STO 쪽에 정권 이 토큰 정권의 이 사업 본격화 예고되고 있지만 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관련 법들이 좀 개정이 되고 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연초에 급등이 나와서 11,000원대, 13,000원대의 1개월간의 이 행보를 통해 가지고 매물들을 좀 많이 쌓고 내려온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탈출하거나 이제 급등이 나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연초에 있었던 이 분위기가 한 번 더 고조되든지 아니면 관련 법들이 빨리 개정이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정권 토큰, 다시 한번 STO 쪽에 붐이 좀 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여기 지금 정권 토큰 STO 쪽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제일 좀 튼튼하고 우량합니다. 자, 2023년도 영업이익이 92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 1분기 영업이익이 28억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 영업 30억 예상 컨센서스로 가게 되면 전 분기 대비 그래도 5%에서 한 10% 정도 성장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더 가미된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 플레이가 좀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는 매매는 가능하되 좀 이 사놓고 좀 진등을 좀 기다리고 또 오랫동안 좀 우상향의 스윙으로 보기에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우건설인데요. 이데일리 스핀 점수 보니까 72.5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확 붙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건설주들이 대부분이 자, PF의 이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금리,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좀 오랫동안의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건설주,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이 정도로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했냐라고 본다면 대우건설이 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 동안 우하향을 내려오다가 그나마 이제 바닥에서의 3,600원 자리를 딛고 1개월 정도의 기관과 외국인이 바닥을 만들면서 60일선, 21선 골드크로스가 거의 캔들 7개 전에 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이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건설주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PF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건설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는데 자, 2분기 부진을 딛고 향후 해외 수주 상존 기대가 좀 상존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더욱더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고조된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30조 원의 이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이 수주의 여부에 관련돼 있어가지고도 또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오늘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수익성 개선이 일어난다면 기존에는 얼마나 안 좋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업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건설 경기 그리고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정말 건설사들이 이렇게 악화의 실적을 걷고 있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이 건설 수주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일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자, 1분기에 1,100억 그리고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8.6% 성장한 1,246억의 이 대우건설은 현재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이 테마 종목처럼 급등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이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무관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량주의 늪에 빠질지 말자. 다시 말해 우량주의 늪이라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들이 매도를 못하고 아주 무하향에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또 한쪽 편에서는 우량주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우건설이 꼭 그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회사는 영원히 상폐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혼자 우하향의 패턴이 지금까지 지속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대우건설은 지금은 매수 관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도 시장의 흐름, 인사이트까지 오늘 골고루 챙겨가지고 건설주는 꼭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량주의 늪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우건설이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예였다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분위기에 좀 반전이 될 가능성이 반전이 있으니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물타기를 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거의 3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에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한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뭐 기업 실적이나 수급 그런 차트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직접 또 종목을 분석하는 실력도 함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제 정우영 대표님이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직접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프라인 강의를 좀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틀리게 금요일이 아니라 한 토요일 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를 어떻게 발굴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시장의 이 바라보는 관점을 봐야 되는지 여러 토크를 통해 토크쇼 형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도 참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뭘 봐야 되고 그리고 10억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이트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자 4시에서 4시에서 6시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저희 데일리 핫스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5장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5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5장 종목은요. 좀 핫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현재 트렌드에 여러분 꼭 필요한 종목을 첫 번째 탑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빨리 집 사야 되겠다. 아니면 토지 사야 되겠다. 땅 사야 되는 이야기 많이 좀 나오고 있죠.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연속적인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침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자, 이틀 동안 파악한 다음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 1위 회사입니다. 자, 악성 사업장 종료에 따른 충당금 반영 축소 및 수수료
수수료 및 이자 수익성의 증가가 이제 앞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여러분 한국토지신탁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존재하는 모멘텀이 앞으로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동산의 이 신탁에서 우리나라 1위의 첫 번째 종목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렸습니다. 거의 3년, 4년 동안 우하향을 내려오다가 이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오늘 2%대 올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랐다? 전혀 아니죠. 고점이 매물이 대부분이 2,4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매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꼭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400원이고요. 손절가는 1,010원의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 부동산 PF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종목으로 한국토지신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심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꼭 매수의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변압기 관련돼 있어가지고 오늘 네.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저는 전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전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이슈도 좀 비슷하지만요. 지금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요. 지금 전기 발전으로 이러한 이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변압기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 전선까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 들고 있는 일진 전기가 두 번째 종목인데요. 특히나 올해보다도 내년부터 증설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수익 개선이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종목의 일진 전기는 자, 국내의 전선 시장에 LS 전선뿐만 아니라 대한전선에 이어가지고 3, 4위권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을 잠깐 체크해 보면요, 우리가 내년에 좋으면 올해 안 좋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 2023년도에 600억인데요, 2024년 예상 컨센서스가 73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한 가운데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양선의 도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꼭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분할 매수로 5일선 추세 매매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3,000원에 손절가 27,000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튜브를 통해서 네. 또 세 번째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장 여러분들 꼭 부탁 하나 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그 이데일리 온 이 유튜브 치고 들어오시면 오늘 오전장에 라이브를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은 발굴해야 되고 장중에 매수냐 매도냐 홀딩이냐라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전장 여러분 라이브를 보시게 되면 오늘 SG 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버나잇 종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잠시 후 여러분들과 함께 2시 40분에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보조 프로그램 종목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함께했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올해 국내 방산업체 수출액은 약 2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48% 늘어난 규모입니다. 유동치는 미국 대선도 변수입니다. 지난 주말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이 상대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부정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이 남북뿐만 아니라 대만 등 주변국까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것도 K 방산의 호재입니다. 특히 방산주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9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방산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등을 수출한다고 밝혔죠. 이 1조 3천억 원 규모로 최근 7년 내 루마니아 최대 무기 도입 사업입니다. 이 밖에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수출 호조로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몸값이 뛰는 방산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